전 세계 61%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자연스레 극복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틀렸다. 행복한 삶을 위해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삶의 재충전을, 스트레스를 정복해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상 및 마인드풀니스 앱 calm, 수억 명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 한화로 7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calm의 CEO이자 헬스케어계의 거물 데이비드 고,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한 그는 한평생을 헬스케어계에 종사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과 또 최고의 극복법을 한 팟캐스트에서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재충전인 회복과 극복은 기다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고방식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이번 영상에선 데이비드가 나눈 아주 쉬운 스트레스 정복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옛말들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실을 통해 고통받죠. 그리고 한평생 헬스 웰니스 업계에서 일하며 이 부분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리차지, 재충전의 새로운 관점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스의 정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의 상태를 배터리로 비유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는 무한정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그 한계는 정해져 있고 새롭게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의 상태를 4가지 존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가 75%에서 100%인 상태로서 가장 긍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50%에서 75% 정도의 상태로 재충전을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25%에서 50%의 시점으로 브레이크나 휴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0%에서 25%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로 하던 모든 걸 멈출 필요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를 인지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이 관점을 나누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지금 배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두뇌는 추상적인 이미지나 개념보다 숫자적인 개념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상태를 숫자로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면 더 이상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재충전을 할 완벽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방법에 대해 말하기 앞서 데이비드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좋은 스트레스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돕는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회사와 같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죠. 즉,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 혹은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형식의 마감 기한을 가지고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심각해질 때 바로 역효과의 영향으로 나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긴장감이 아닌 불안감이 스며들며 오히려 생산력과 창의성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축적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죠. 서로에게 배터리의 잔량을 물어보며 의도적으로 재충전을 인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재충전의 방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배터리로 생각하는 관점, 그는 재충전에 필요한 충전기를 5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인 수면, 두 번째는 정신적 안정을 가지는 명상, 마인드풀니스, 세 번째는 건강한 음식들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네 번째는 짧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데이비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특정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나에겐 어느 충전기가 가장 잘 맞는지를 꼭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노트북에는 노트북 충전기가 필요하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어댑터가 필요한 것처럼 그때그때 알맞는 충전기로 재충전을 시작하세요. 스트레스는 바로 그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데이비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숫자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개수보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결정에 의도적인 생각과 노력을 집중할지에 따라 우리 삶의 질 또한 달라집니다. 즉, 오늘 내가 만들 수 있는 올바른 결정들의 개수가 10개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후 필요 없는 결정들은 배터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결정의 무게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먹는 식사 혹은 매일 입는 옷 등을 하나로 정해놓고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곤 하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원하는 걸 더 빠르게 스트레스 없이 이루기 위해선 의도를 가지고 내리는 소수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모두는 결정 앞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사업이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계발의 방법들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결정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삶을 움직이는 결정이 아니라면 굳이 집중할 필요 없이 내려놓아도 됩니다. 즉, 인생을 바꿀 결정에만 집중해 나가세요. 이 부분을 그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앱들이 동시에 켜져 있다면 오히려 배터리는 더 빠르게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낭비하는 불필요한 결정들 그리고 감정적 소모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3가지 각기 다른 질문들의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어요. 첫 번째로 재충전 및 회복의 최고의 조언으로는 현재에 사는 것을 언급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앱 혹은 탭들을 열어놓는 전자기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며 배터리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를 사는 것. 두 번째로 재충전에 있어 최악의 조언을 물었을 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솔직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인인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저 방법을 모르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이비드, 그냥 마지막 힘까지 몰아붙여. 하지만 이 조언은 정말 해로운 조언이에요.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 쏟는 게 아니라 힘을 다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은 최고의 재충전 방법 3가지, 그리고 그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커피를 내린 후 창문을 열고 3번의 큰 숨을 쉬는 것.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세 번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혹은 한 달에 단 하루라도 핸드폰을 꺼두고 온종일 진짜 하루를 느껴보세요. 이번 영상 속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배터리는 몇 %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의 조언을 통해 나의 상태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의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배터리는 몇 %인가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